증권사화하는 내기이다. 1억을 투자하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 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의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떤 증권사에서요 1억을 투자하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1억 당 200만 원이면 2%고 이게 1년이면 24%지 않습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거야. 그냥 이걸 줄 리가 없어. 라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다들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품을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허가를 인가받은 정상적인 금융상품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상품의 개요가 이렇게 됩니다. 딱 이제 ELS를 좀 해보신 분들은 요 개요만 딱 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바로 구조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ELS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뭐 여기 보면 뭐 낙인 베리어? 기초자산? 왜 기초자산이 두 개지? 막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고 배우지 않았다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ELS부터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보시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뭐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ELS라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증권사화하는 내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기는 뭔지 아시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해서 맞는 사람이 이기고 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기지 않습니까? 증권사화는 내기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기냐?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모모 주식이랑 모모 주식은 3년 동안에 50%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증권사가 아닌데 난 내려갈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고객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안 내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증권사가 야 그럼 내기하자 해서 내기가 성사가 됩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좋아 내가 이기면이란 얘기는 50% 밑으로 안 내려가면이란 얘기죠. 내가 이기면 연 10% 이자 줘. 그리고 50%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3년 되는 만기 시점에 손실 나더라도 그 손실분 네가 다 물어주는 거야. 라는 조건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년 만기 동안 딱 내기를 할 건데 그 사이에 3년 동안 한 번도 50%로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 일단 10%씩 주는 거예요. 연 10%니까 3년이면 30% 달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만기 때 이게 1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100일 수도 있고 11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80까지 된다 하더라도 80으로 떨어지게 되면 20이라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네가 물어줘. 왜? 50%까지 안 떨어졌으니까 라고 보면 조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콜? 오케이 좋아. 왜? 증권사는 5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50% 미만으로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너는 이자도 없고 만기의 손실도 다 네가 책임지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돼서 100만 원에 시작하는 게 만약에 100만 원으로 시작했을 때 2배가 돼서 막 200만 원 돼도 나는 너 딱 연 10%만 줄 거야 라고 둘이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좋아 그 조건 수용하겠어. 근데 야 3년 너무 길다. 너무 루즈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6개월마다 일정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달성이 되면 내기를 끝내자 정리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증권사가 그래 오케이 좋아 동의가 되네. 그럼 6개월마다 조기 상환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ELS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고객과 50%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증권사가 둘이 내기를 한 겁니다. 요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50%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증권사, 50% 미만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다 라고 하는 고객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50%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아까 전에 우리가 무슨 땡땡 주식이 얼마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대상이 되는 주식 있잖아요. 그 관찰 대상이죠.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관찰 대상. 그걸 우리는 기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낙인 베리어라고 하는 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고객이 이기는 거고요. 근데 여기 낙인 베리어로 떨어졌다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됐든 이 50만 원 미만까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우리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약간의 왜곡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ELS가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기초 자산이 100만 원인 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딱 50만 원 조금 되기 전에 51만 원 정도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이 이긴 거예요? 증권사가 이긴 거예요? 고객이 이긴 거죠. 왜? 한 번도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배팅을 한 게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거봐, 내가 50%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고 했지? 라고 합니다. 그때 증권사가 그렇네. 연 10% 해가지고 3년치 30% 이제 여기 있어 줄게 하고 원금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증권사는 박살이 난 거죠. 네, 박살이 났습니다. 다일락님 고객 맞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웃기죠? 100만 원에 시작했는데 이게 5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원래는 49만 원, 49%가 손실인데 지금 이 ELS라는 상품은 3년치 이자, 30% 이자도 받았고요. 그리고 원금도 손실이 안 났습니다. 네, 왜? 내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그냥 주식을 사서 투자한 게 아니고 내기를 한 게 EL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이 내기를 이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 초록 색깔 선을 보시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1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긴 겁니까? 당연히 고객이 이긴 거죠. 왜? 낙인 50% 선을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으면서 만기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꼭 고객이 이겼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것 봐. 내가 50% 미만으로 안 떨어진다고 했지? 라고 고객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증권사는 그렇네. 연 10% 해가지고 3년치 30% 이자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내가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기초자산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고객은 정해진 이자만 받게 된다. 그 초과 수익분은 증권사가 가지고 가는 거다. 이러니까 딜이 성사가 되죠. 떨어졌을 때 낙인 베리어를 건드리지 않고 떨어졌을 때는 증권사가 손해를 보고 고객이 이익을 보는 거고요. 낙인 베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50% 미만으로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고 상승해서 끝났다. 근데 많이 상승했다. 그러면 고객도 좋아요. 좋긴 좋은데 증권사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네, 초과 상승분만큼은 증권사가 가져가니까. 이게 만약에 15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이었으면 고객 진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거를 ELS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기초자산은 내가 주식을 샀더라면은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근데 ELS로 해가지고 이제 30%만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EL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낙인이 안 된 경우를 말씀드렸죠. 요거는 한 번도 이 50% 미만, 낙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던 사례의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객은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은 고객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상은 증권사랑 나눠 갖는 구조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낙인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볼 건데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150만 원에 끝난 거예요. 상승해서 끝나긴 했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낙인이 발생했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기는 걸까요? 고객은 한 번도 50% 미만으로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내기를 한 거고, 증권사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내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베리어를 한번 터치하고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손해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증권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50% 미만으로 떨어질 줄이야. 그래도 반등해서 천만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가 또 얘기하죠. 운 좋은 줄 알아.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자랑 원금 여기 있다. 나머지 20%는 내가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터치를 하더라도요. 만기에 끝나는 가격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낙인을 찍었다 하더라도 만기에 올라간 금액이 만기의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고객은 그냥 처음 조건 그대로 이자 다 받고 원금도 다 받습니다. 근데 초과되는 상승분이 있는 건 증권사가 가져가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이렇게 낙인을 한번 찍습니다. 낙인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하락 마감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인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만기에도 50만 원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51만 원이고 50만 원이라고 하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객 얘기를 합니다. 50% 미만으로 떨어질 줄이야. 그때 증권사가 얘기하죠. 내가 이겼지. 이자도 없고 손실은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라고 해서 게임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낙인을 찍지 않았을 때는 이 낙인 위에서만 여기 어디인가에서만 끝나도요. 괜찮아요. 근데 낙인을 찍는 순간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의 조건이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조기 상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조기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통 마지막에는 그게 한 요 정도가 선정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한 70 정도가 돼요. 7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빨간색이 막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났다. 70 언저리 여기에서 끝났다. 그러면 낙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50%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끝날 때는 이 70 위에서 끝나잖아요. 이 70은 다음 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70 위에서 끝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원금과 이자를 다 받습니다. 낙인을 찍었더라도 마지막에 70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낙인을 찍었는데 이 70% 미만 여기 어딘가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리랑님께서 지금 낙인을 찍은 게 2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낙인을 여기서 찍었어. 찍었으면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내가 끝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거냐, 여기서 끝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낙인을 안 찍었다면은 그냥 50 위로만 끝나면 되는 건데 낙인을 찍었다면 70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낙인을 찍었냐, 낙인을 안 찍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복잡하죠. 네. 저도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차근차근 하면서 설명 한번 잘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한 방에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머릿속에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중도 상한을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중도 상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중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6개월마다 내기를 빨리 끝내자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6개월 되는 시점에 기초자산 가격이 90 이상이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개월 후에 90 이상이면은 그냥 이자 1년치 이자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1년치 이자라고 해서 6개월 되는 시점 1년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연이자 10%니까 6개월이면 5%만 받고 내기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6개월 되는 시점에 90보다 조금 아래 여기 어딘가에 있다. 가격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개월 차이는 조기 상한이 안 되고 다음 차수를 이제 기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봤는데 90만 원 이상에 있다. 그러면은 연이자 10% 받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때도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은 조기 상한은 패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로 이렇게 기약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18개월 후에는 85 이상이기만 하면 이제 이자를 받고 계약이 끝나는 이런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기 상환이다. 그래서 24개월 차에는 80, 30개월 차에는 75, 그리고 만기 시에는 7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요것만 제대로 보셔도,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 건져가시는 게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ELS를 볼 때는 딱 2가지 선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요 낙인.
낙인 있죠? 낙인 40% 선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 조기상환 선입니다. 초록 색깔 선은 조기상환 선이고요. 파랑 색깔 선은 낙인 선이에요. 이 두 가지 선만 잘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록 색깔 선은 조기상환 선이잖아요. 위에 보시면 6개월, 12개월, 18개월 써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막 갑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6개월 차에 초록 색깔 선 위에 있어가지고 조기상환 될 수도 있겠는데 싶다가 마지막에 딱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초록 색깔 선 아래에 있다. 90 언더에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기상환이 안 되고 다음 차수를 위해서 우리의 기초자산은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번 차수에도 조기상환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12개월이 되는 날에는 봤더니 딱 이 파란 초록 색깔 선 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조기 상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기 상환이 되면서 계약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죠. 이때 시작을 해서 막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가다가 또 떨어져. 막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막 올랐다가 확 떨어지고 조기 상환이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되고 막 하다가 요즘 어딘가에서 끝납니다. 여기가 이제 한 5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50입니다. 50 정도가 끝나면은 중간에 한 번도 낙인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여기 이 선 터치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수익을 볼까요? 손실을 볼까요? 당연히 수익이죠. 왜? 40% 낙인 배리어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속된 이자와 원금 모두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1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 가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낙인을 한번 찍고 다시 그래도 기사회생해서 막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50에 딱 끝납니다. 끝난 건 똑같아요. 50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까랑 달랐던 건 뭐냐면 파랑 색깔 선이랑 다른 건 뭐냐, 여기 낙인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조기상환 마지노선 70%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고 이자는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지옥문이 열려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다일락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를 한번 찍었다는 거예요. 홍콩 지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발 해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조기 상한까지 이렇게 올라가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그 지점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 배리어에 40%까지 설마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ELS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반토막 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ELS는 이렇게 낙인 배리어 선, 파랑 색깔 선이 있고 조기 상환하는 초록 색깔 선이 있다. 근데 한 번도 낙인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40% 이상만 되면은 이자와 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낙인을 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끝나는 건 아니고 낙인을 했기 때문에 40%가 아니고 조기상환 최저 마지노선이었던 70% 이상 돼야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70%와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떨어진 만큼 다 손실로 다가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ELS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